전 부인이엇이다. 돈, 거짓, 그리고 배신.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난 처음부터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빛났습니다. 그만!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다 와 있다고. 내 딸을 이용하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었을까요? 300만 원 용돈? 그 정도로 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냥 물러설 것 같니? 욕망과 복수, 그리고 숨겨진 진실. 엄마는 30년 동안 사람의 눈빛을 읽어왔어. 거짓말 좀 작작하자. 모든 게 계획대로예요. 그가 무너지는 걸 지켜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65세 은퇴 교사와 37세 여의사 모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로운 금요일 오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던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민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국어교사인 소영에게 딸의 연애는 늘 관심사였습니다. 병원 의사로 바쁘게 살아온 지민이 37세가 되도록 적당한 짝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거든요. 드디어 만날 사람이 생긴 거니? 어떤 사람인데? 내일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쁘게 차려입으세요. 전화를 끊은 소영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자신과 달리 딸 지민은 의사가 되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토요일 저녁, 지민이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정성껏 하고 가장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까지 꺼내맸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사위를 만나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지민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소영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분명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여기에요. 드디어 오셨네요. 소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는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저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지민이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장모님이라는 단어가 소영의 귀를 때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을 꾹 참으며 소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현우는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세련된 명품 시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분명 50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강현우는 자신이 58세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소영의 손에 든 포크가 살짝 떨렸습니다. 딸과 21살이나 차이가 나는 남자라니. 소영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제가 지민이를 처음 만난 건 병원에서였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지민 선생님을 만났죠. 그 순간 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강현우가 지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영은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이성적이던 딸이 강현우 앞에서는 마치 어린 소녀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는 결혼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한 번 결혼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고 2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35세, 딸이 33세죠. 소영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현우의 자녀들은 지민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소영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소영은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불안과 혼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실 엄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시고 왔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느꼈습니다. 현우 오빠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8개월째 만나고 있었어요. 소영의 귀에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개월이나 비밀 연애를 했다니. 소영은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이렇게 반응할까봐 그랬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슬펐습니다. 나이 차이보다 더 큰 문제들이 보였으니까요. 장모님, 제가 지민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제가 지민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매달 용돈도 300만 원씩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지민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겁니다. 용돈 300만 원. 소영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딸이 돈에 현혹된 건 아닐까. 의사로서 충분한 수입이 있는데 왜 남자에게 용돈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잠시 화장실에 같이 가자. 화장실에서 소영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관계 지금 당장 끝내야 해. 그 사람은 너랑 맞지 않아? 나이 차이도 너무 크고 자식들도 너보다 나이가 많아.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니? 지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왜 내 행복을 방해하세요? 현우 오빠는 나를 정말 소중히 대해줘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니까 만나는 건데. 지민의 울음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딸의 눈에서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낯선 고집과 아집만이 보였습니다. 지민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지금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 엄마, 내가 어린애예요? 난 37살이에요. 내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현우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지민이 화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소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노년의 여성이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것. 소영은 가슴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의 표정을 읽어온 소영의 직감이 강현우에게서 무언가 불순한 의도를 감지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강현우라는 남자가 정말 딸에게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소영의 가슴에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소영은 오랫동안 참여해온 동네 문학동아리 모임에 나갔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동네 도서관 한켠에서 열리는 이 모임은 소영에게 은퇴 후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정희 씨, 혹시 강현우라는 부동산 개발업자 알아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같은데. 동아리 회원 중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현우요? 물론 알죠. 요즘 대학병원 주변 재개발 사업을 크게 추진하고 있어요. 왜 물어보세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그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소영의 손에 든 책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그 사람에 대해 더 아는 거 있으세요?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병원 관계자들에게 접근해서 내부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소영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강현우가 지민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사랑이 아닌 병원 재개발 사업 때문이라면? 소영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영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휴대폰 주소록을 뒤적이며 예전 제자들 중 법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소영은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제자들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해왔습니다. 사흘 후 소영은 변호사로 일하는 옛 제자 민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의 구석자리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강현우에 관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았습니다. 이 사람, 전 부인과의 이혼 과정이 상당히 불공정했다고 해요. 재산을 많이 숨기고 합의를 강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영은 봉투를 받아들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전 재개발 사업에서도 원주민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어요. 특히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 관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받아온 서류들을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밤새도록 강현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소영의 눈에는 피로가 쌓였지만 모성애라는 강력한 동력이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소영은 확신했습니다. 강현우의 진짜 목적은 지민을 통해 병원 내부 정보와 영향력을 얻어 재개발 사업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딸을 이용하려는 비열한 남자의 계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강현우를 만나 진실을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 저 지민 어머니입니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그날 오후 호텔 로비의 조용한 카페에서 소영은 강현우를 기다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마음에도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진 듯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강현우가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소영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의 고급스러운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소영은 강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학생들 앞에 서며 단련된 소영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현우 씨, 당신이 지민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대학병원 주변 재개발 사업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강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정말 지민이를 사랑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전 부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고 불공정한 합의를 강요한 일은요? 이전 재개발 사업에서 여성 관계자들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소문은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현우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는 소문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제가 지민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만 믿어주세요. 소영은 테이블 위에 가지고 온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강현우의 과거 사업 기록, 이혼 소송 관련 문서, 언론에 보도된 민원 사항들. 소영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이용하려는 당신의 계획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지민과의 관계를 끝내세요. 강현우는 느긋하게 등을 의자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어요.
다음 달 15일 그랜드 호텔에서요. 지민이가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나 보군요. 소영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런 소문을 퍼뜨리시면 지민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의 그녀의 평판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소영은 강현우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딸을 지키려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당신, 정말 비열한 사람이군요. 강현우는 천천히 일어나 정장 재킷을 여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꼭 참석해 주세요. 강현우가 떠난 후 소영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봄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도 빗방울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을 저 악랄한 남자에게서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요? 소영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강현우와의 만남 후 소영은 바로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소영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강현우 씨를 만났어. 너에게 꼭 말해줘야 할 것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지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지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엄마가 뭐라고요? 어떻게 오빠를 만날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소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배신감이 소영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조사해봤어. 강현우 씨는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그 사람이 추진하는 대학병원 재개발 사업 때문에 너에게 접근한 거라고.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엄마는 왜 인정 못하는 거예요? 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민의 눈을 가린 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강현우의 교묘한 속임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은 증거를 보여주면 지민도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일 엄마 집으로 와줄래? 보여줄 것이 있어. 증거가 있어, 지민아. 증거요?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행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오빠의 모든 것을 믿어요. 엄마의 근거 없는 의심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아요. 지민의 말은 소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영은 거실 테이블 위에 강현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놓고 지민을 기다렸습니다. 문서 파일, 신문 기사, 법원 기록. 모든 것이 강현우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손목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지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지민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마음도 어둠처럼 캄캄해졌습니다. 밤 10시 현관 초인종 소리에 소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민이 마음을 바꿔온 것일까요? 소영은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지민이 아닌 지민의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소영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지민이가 자기 짐을 좀 가지러 왔어요. 지금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소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수진의 눈은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지민이 여기 왜 안 올라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지민이가 당분간 강현우 씨 집에서 지낼 거래요. 이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소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내가 30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키운 내 딸이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니. 소영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지민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노트북, 중요한 서류들. 지민의 일상이 조금씩 이 집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소영과 지민 사이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지민은 가끔 문자로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소영은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딸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영은 신문을 읽다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면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강현우 대표의 KH개발 대학병원 부지 매입 추진.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강현우는 정말 병원 재개발을 위해 지민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소영은 즉시 옛 제자인 변호사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엉켜갔지만 민수는 차분하게 소영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수 씨, 신문 봤어요? 강현우가 정말 대학병원을 노리고 있었어요. 우리 지민이가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현우의 과거 비리와 현재 계획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다음 날 소영과 민수는 민수의 사무실에서 강현우에 관한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분석했습니다. 민수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았고 소영은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에서 익힌 꼼꼼함이 이제 딸을 구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강현우의 이전 사업에서 불법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대학병원 재개발 사업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소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소영은 또 다른 옛 제자인 대학병원 이사회 관계자 윤재를 찾아갔습니다. 윤재는 소영이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윤재는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실은 저도 최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몇몇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현우 씨가 이사회 일부 멤버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럼 정말 강현우가 병원 매각을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더 조사해보고 증거를 모아볼게요. 소영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윤재의 도움으로 강현우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지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소영은 다시 한번 지민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 거 알아. 하지만 강현우 씨가 대학병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엄마를 한 번만 만나줬으면 해. 부탁이야. 하지만 지민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냉정한 문자 메시지 한 통뿐이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달 15일에 결혼합니다.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소영은 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촉박해져 갔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영은 두통이 심해져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소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민의 대학 동창이자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어둡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한데 지민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지민이가 최근에 병원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환자 차트를 잘못 기록하고 중요한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 번은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선임 교수님께 크게 혼나기도 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몰래 병원 재개발 관련 문서를 복사하는 것을 봤어요. 이모, 정말 걱정돼요. 지민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소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강현우의 계략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아,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나. 소영의 눈에는 어머니로서의 강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아침, 소영은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메모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에는 박지연 강남구 대치동이라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현우의 전 부인을 찾아내는데 거의 보름이 걸렸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씨인가요? 저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강현우 씨의 전 부인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강현우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꼭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거절당할까 두려워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지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 깊은 한숨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소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긴장을 달래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지연임을 알았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앞으로 들을 이야기가 결코 좋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박소영 씨,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오셨군요.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희미한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저 강현우 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제 딸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아서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방에서 작은 파일 하나를 꺼내 소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강현우와의 이혼 소송 자료예요. 10년 전 그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죠. 소영은 파일을 여러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강현우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이혼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했을 거예요. 제가 그를 배신했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어요. 그는 나와 아이들을 이용했을 뿐이죠.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민이 직면할 미래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강현우의 회사는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학병원 재개발 사업은 그의 마지막 도박이나 다름없죠. 실패하면 파산은 물론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강현우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우리 아들이 금융권에서 일해요. 어렵게 정보를 얻었죠.
소영 씨, 서둘러야 해요. 당신 딸이 위험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손에는 같은 아픔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꼭 구할게요. 카페를 나서는 소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갖게 된 소영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소영은 모든 증거 자료를 가방에 넣고 지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현우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소영은 놀랐습니다. 딸의 눈에는 분노나 냉담함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소영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오실 줄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소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넓은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강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강현우 씨는 오빠는 지금 출장 중이에요. 내일 결혼식 직전에 돌아온대요. 소영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민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 알고 있어요. 소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의 눈에는 강인함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30년 동안 교단에서 본 가장 뛰어난 학생들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강현우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왜 저에게 접근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소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소파에 앉아 소영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8개월 전 병원 건강검진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의사로서 직감이 왔죠.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말문이 막혀 딸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했어요. 오빠의 회사가 얼마나 부채에 시달리는지, 대학병원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것을 알아냈어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묘한 자부심이 뒤섞였습니다. 지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기회였어요. 오빠가 저를 이용하려 했듯이 저도 그를 이용할 수 있었죠.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재개발이 성공하면 수천억의 이익이 생겨요. 저는 결혼 직후 이혼을 요구할 계획이었어요. 그의 재산과 회사 지분 절반을 받아낼 수 있었겠죠.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의 냉철함과 계산적인 면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사랑으로 키운 딸의 모습이었나요? 소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민아, 그건 옳지 않아? 지민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의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옳지 않다고요? 강현우 같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병원 재개발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볼지 알아요? 제가 그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옳은 일 아닐까요? 소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눈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일어나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더 다칠 뿐이야.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고.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맞서자. 우리가 모은 증거들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이사회에 알리는 거야. 법과 정의 방식으로. 지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심이 서린 빛이 반짝였습니다. 소영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모녀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딸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의 아파트 거실에서 소영과 지민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두 여성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자부심까지. 엄마, 저도 30대 중반의 여의사가 갑자기 재벌과 사랑에 빠졌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교단에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길러온 통찰력이 딸에게도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엄마가 막으실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저를 어린애 취급할까봐 두려웠어요. 제가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소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모녀 사이에 이런 벽이 있었다니.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딸을 너무 어리게만 봐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민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용감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성의 손에는 같은 강인함과 따스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획을 바꿔야 해요. 강현우 오빠의 전 부인이 제공한 정보를 보니 제 계획이 너무 위험해졌어요.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면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을 거예요.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위험한 도박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지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을 취소할 거예요. 모든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됐어요. 그날 밤 소영은 딸의 아파트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낯설면서도 포근했습니다. 소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냉철함과 전략적 사고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몰랐던 사이에 딸은 이미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그랜드 호텔 신부 대기실. 지민은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은 채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딸의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만 지민과 소영의 표정을 보자 곧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준비를 안 했어? 오빠, 결혼식을 취소할게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강현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농담하는 거지? 지금 손님들이 다 와 있어. 지민은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들어 강현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이전 재개발 사업에서의 비리, 그리고 전 부인과의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은닉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소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군. 아니요, 현우 씨. 이건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타인을 이용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함정에 빠진 거죠. 소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단련된 그녀의 눈빛은 강현우를 압도했습니다. 강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하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두고 봐.
강현우는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영과 지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빛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소영의 아파트 거실. 소영은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현우 KH개발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 신문을 들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민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봐봐. 강현우가 구속됐대. 지민은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안도감, 승리감, 그리고 어딘가 모를 연민까지. 결국 그렇게 됐네요. 회사도 파산 절차에 들어갔대요. 소영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그 비가 이제는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지민은 병원에서의 위치를 활용해 대학병원 재개발 계획을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소영의 아파트에서 모녀는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야채를 썰면서 문득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아, 솔직히 말해봐.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엄마와 공유했다면 어땠을까? 지민은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더 쉬웠을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것을 떠안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 엄마의 지혜가 있었다면 더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의 솔직한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인지 미처 알아주지 못했어. 지민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두 여성의 포옹 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은근한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결국 자신의 교사로서의 통찰력이 딸에게도 이어졌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몇 개월 후 동네 도서관 문학동아리 모임. 소영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영 씨, 요즘 열심히 쓰시네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중년 여성의 지혜와 모성애가 결국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있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에 쓰여진 소설의 첫 문장이 반짝였습니다. 65세 은퇴 국어교사 박소영은 병원 의사인 딸 지민이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소영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지혜와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도 있다는 것을 소영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소영의 눈에 따스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맞이한 이 특별한 경험이 그녀에게 새로운 봄을 선물해 준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사랑해.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전화기 너머로 전해진 딸의 따스한 목소리가 소영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모녀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 저녁 공기 속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